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스며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젊은이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단풍놀이 구경 가면 나는 노란색 문어. 커피 한 잔 마셔주면 나는 진갈색 문어. 죽은 깨에 꼬마 놀면 나는 점박이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깊은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안예은의 나는 문어였습니다. 깊은 바닷속의 문어는
외롭기도 무섭기도 해서 매일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문어는 무엇이든 될 수 있지요. 높은 산에서는 초록 문어가, 장미꽃밭에서는 빨간색 문어가 돼요. 단풍놀이도 가고 커피도 마시며 변신하는 문어는 그래도 여전히 문어인 꿈을 꿉니다. 내가 아닌 나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꾸는 꿈은 모두 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는 문어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책방하는 문어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 책방을 통해 그 꿈에 다리 하나 정도는 올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림 책방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될 책은 2024년 칼데콧 아너상을 받았으며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미국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그림책입니다. 궁금하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소개 이어갈게요. Imagine Dragons의 Thunder입니다. Just a young gun with a quick fuse. I was uptight, wanna let loose. I was dreaming of bigger things and wanna leave my old life behind. Not a yes sir, not a follower. Fit the box, fit the mold, have a seat in the foyer. Take a number. I was lightning before the thunder.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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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Thunder. Kids were laughing in my classes while I was scheming for the masses. Who do you think you are? Dreaming about being a big star. They say you're basic, they say you're easy. You're always riding in the backseat. Now I'm smiling from the stage while you were clapping in the nosebleeds.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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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 중 하나인 Imagine Dragons의 Thunder였습니다. I was lightning before the thunder. 나는 천둥 치기 전에 번개였지.
음악도 음악이지만 가사가 정말 멋진데요. 나는 세상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남들이 날 비웃을 때도 난 나만의 꿈을 꾸지. 그리고 그 꿈, 이 노래에서는 빅스타가 되어 무대에 서는 꿈을 결국은 이뤘다는 내용의 가사예요. Lightning, thunder, thunder. 빛이 번쩍이는 번개 뒤에는 결국 천둥이 온다는 가사는 어떤 꿈을 꾸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꿈들도 결국은 썬더처럼 우르릉 쾅 근사하게 세상을 호령하길 바랄게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잠깐 반짝이고 마는 라이트닝 같을지라도 우리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쾅 하고 호령할 썬더가 될 거라고 믿어봅시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여러분은 지금 그림책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림책방에서는 최근 출간된 따끈따끈한 그림책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고심해서 고른 비슷한 주제의 동화책, 청소년 소설, 어른책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방송을 들으시면 주변의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도 골라보시고요. 또 주변에 훌쩍 자란 어린이나 청소년이 있다면 또 이 친구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책들도 고르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린이를 위한 책만 볼 순 없으니 어른을 위한 마음의 양식도 종종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림책방에 새로 입고된 그림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칼데콧 안어상을 수상한 용을 찾아서입니다. 이 책은 아시아계 미국인인 줄리렁 작가님이 글을 쓰고 미국계 한국인인 차호윤, 영어 이름은 해나 차라는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작품으로 열린 어린이 출판사에서 올 9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칼데콧상은 19세기 예술가 랜돌프 칼데코츠의 이름을 붙여 1938년에 만들어진 그림책 상인데요. 한 해 동안 미국 출판사에서 영어로 출간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에요. 주로 그림책의 그림 자체의 예술성, 기법의 우수성 등을 보고 수여하는 상이라 칼데콧상을 수상한 작품들은 대체로 그림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 용을 찾아서의 그림 작가이신 차호윤 작가님은 칼데콧 최초의 미국계 한국인이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죠. 저는 이날 한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강 작가님의 수상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정말 한강이라고 발표되는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늦은 밤까지 인터넷 서점은 완전히 마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서점 들어가 보셨었나요? 저도 부랴부랴 아직 읽지 못했던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을 몇 점 담아 주문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 수상 소식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한강 작가님이 받게 되셔서 놀라기도 했지만 저는 그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여성 작가님들의 저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실 한국 그림책 작가님들 중에는 이미 그림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들을 수상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2020년에는 백희나 작가님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을,
2022년에는 이수지 작가님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으셨고, 또 2024년 올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의 그림 작가이신 차호윤 작가님이 칼데콧 아너상까지 수상하셨습니다. 정말 한국 그림책의 성장과 발전이 눈부시다고 밖에는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 차호윤 작가님은 본인을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미국계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 작가님은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약 5년간만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5년이 작가 스스로가 한국인임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미국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있지 않나요? 이 용을 찾아서라는 책은 줄리롱 작가님이 당시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첫 혼혈 아이를 위해 쓴 글이라고 하세요. 이 글을 보며 차오윤 작가님은 주인공 아이의 모습에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동시에 지녔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글이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잠깐 귀 기울여 주세요. 용을 찾아서 줄리렁 글, 차호윤 그림, 장미란 옮김, 열린 어린이 출판사. 이리 와보렴 우리 아가. 지금부터 소중한 비밀을 들려줄게. 내 안에는 강력한 마법이 있단다. 그 마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기나긴 모험을 떠나야 해. 용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니까. 가장 좋아하는 망토를 두르고 가장 튼튼한 장화를 신으렴.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 길을 떠나렴. 숲속 깊숙이 들어가 봐.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옹이투성이 나무숲을 지나가렴. 떡갈나무 마른 잎이 발밑에서 사각사각 부서지고 나뭇가지 사이로 꿀처럼 노란 햇살이 흘러들 거야. 이끼 낀 다리에서 짓궂은 요정들을 만날 거야. 장신구를 내놓으라거나 수수께끼를 낼지도 몰라. 그럴 땐 짧게 대꾸만 하고 약속 따윈 절대로 하면 안 된단다. 이글거리며 날아다니는 도깨비불도 조심해야 해. 나그네에게 속삭여서 엉뚱한 길로 꼬여내거든. 잘 찾아보면 늪지 한가운데 허름한 오두막이 있을 거야. 그곳에 지혜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단다. 오두막에 들어가면 삼나무 장롱과 설탕 쿠키, 사과 주스 냄새가 확 풍겨와. 할머니가 큰 솥에서 사과 주스를 듬뿍 떠줄 거야. 용이 뭐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용은 불을 내뿜는 무시무시한 동물이란다. 도마뱀 같은 몸뚱이에 박쥐 같은 날개가 있지.
악어처럼 생긴 머리에 뾰족한 뿔도 솟아있고, 용은 깊은 동굴 속에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 많은 어리석은 기사들이 금은보화를 탐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지. 그래, 그런 용이 살고 있단다. 또 다른 숲에도 가보자꾸나. 키 큰 대나무 초록 댄잎이 산들바람에 쏴쏴 흔들리고 있어. 짙은 안개가 삐죽삐죽 산봉우리를 감싸고 귀뚤귀뚤 귀뚜라미가 울어대는 숲이야. 구미호 발자국을 따라가 보렴. 밤이 되면 구미호는 처녀 귀신으로 변한단다.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옥토끼에게 물어보렴. 달의 여신과 함께 사는 옥토끼가 길을 안내해 줄 거야. 조금 가다 보면 폭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으리으리한 집이 나올 거야. 그곳에 지혜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단다. 구수한 밤 냄새와 향 냄새가 은은히 감도는 방에서 할머니는 우아한 찻잔에 국화차를 따라줄 거야. 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해 줄 거야. 용은 신선한 존재란다. 뱀처럼 긴 몸뚱이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입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를 물고 있단다. 용은 하늘과 물을 다스려 구름과 번개를 부르고 비를 내리지. 그래, 이런 용도 있단다. 모험가들은 보통 한 가지 이야기만 믿는단다. 한 가지 길밖에 모르면 구름과 동굴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거야. 용이 두 곳에 살 리는 없다고 믿으니까. 하지만 내 사랑, 우리 아가, 이제 소중한 비밀을 알려줄게. 내 마음에는 두 숲이 만나는 곳이 있단다. 넌 두 숲 모두 가볼 수 있어. 두 세계 모두 발견할 수 있고, 지혜로운 할머니들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진짜 용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말이야. 밤하늘 둥근 달 동도동 떠오르고 희뿌연 달물이 보슬보슬 흩날리네. 말랑말랑 동그란 인절미에다 고소한 콩가루 뿌려놓았나. 아, 맛있겠다. 동도도동 둥근 달 금가루 은가루 뿌려놓았네. 아, 맛있겠다. 동도도동 둥근 달 한 입 베어 물면 온몸에 달빛 가득. 맛있는 달떡이다.
바람이 보슬보슬 흩날리네. 말랑말랑 동그란 인절미에다 고소한 콩가루 뿌려놓았나. 아, 맛있겠다. 통도도동 둥근 달 금가루 은가루 뿌려놓았네. 아, 맛있겠다. 통도도동 둥근 달 한 입 베어 물면 온몸에 달빛 가득. 맛있는 달떡이다. 맛있는 달떡이다. 방윤희 작사, 김은선 작곡의 달떡 듣고 오셨습니다. 한국인 최초 칼데코상 수상에 빛나는 용을 찾아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책은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번역하시기도 했던 장미란 번역가님이 번역을 하셨는데요. 번역된 문장임에도 참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 책의 백미는 역시 그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데코 상은 그림의 예술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 수여하는 상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차오윤 작가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림책으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갑진년으로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용이 등장하는 다양한 그림책을 찾아서 교실 친구들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그림책에 등장하는 용은 서양의 용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용을 찾아서를 보면은 이 표지에 두 문화권의 서로 다른 용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그려져 있는데요. 이 두 문화권의 용의 모습은 서양과 동양의 문화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서양의 용이 영화 해리포터에서 보신 용처럼 불을 뿜고 날개가 달린 모습이라면 동양의 용은 이무기로 천년을 살다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 비와 바람을 부리는 모습이죠. 하늘을 나는 모습도 서양의 용은 날개로 날갯짓을 하면서 나는 반면에 동양의 용은 날개가 없어 꿈틀거리며 구름 사이를 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또한 서양의 용은 사람을 잡아가거나 마을을 불태워버리는 아주 무서운 존재로 그려지는 반면에 동양의 용은 가물었을 때 비를 내려주십사 빌기도 하는 신성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점은 서양에서는 꿈에 용이 나오면 흉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용 꿈을 꾸면 태몽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꿈이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읽어드린 용을 찾아서를 직접 보시면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의 차이점이 시각적으로 좀 더 확 구별되실 거예요. 이 책이 계기가 되어 동양의 신비로운 용의 모습도 우리의 그림책 속에 보다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본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다시 듣기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또한 팟빵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 GRIMCHECKBANG를 찾아보시면 방송에 소개된 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통통 튀는 생각이 재미있는 동요
알쏭달쏭 속담 비틀기 함께 들어보실게요. 가사가 정말 재미있으니 가사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비온 뒤에 왜 땅이 굳어 무지개가 뜨지 샬라 빈수레가 왜 요란해 가득가득 채워야지 그러네 귀한 아이 왜 매로 키워 사랑으로 키워야지 사랑해 가손이 땅 사면 배가 왜 아파 함께 축하해줘야지 축하해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아이 떡 두 개 더 주세요 누워서 떡 먹으면 튼튼 납니다 알쏭달쏭 속담이야 난 다르게 생각할래 내가 만든 속담이야 난 그렇게 생각할래 알쏭달쏭 속담이야 난 다르게 생각할래 내가 만든 속담이야 난 그렇게 생각할래 알쏭달쏭 속담 비틀기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아이 떡 두 개 더 주세요 누워서 떡 먹으면 튼튼 납니다 알쏭달쏭 속담이야 난 다르게 생각할래 내가 만든 속담이야 난 그렇게 생각할래 알쏭달쏭 속담이야 난 다르게 생각할래 내가 만든 속담이야 난 그렇게 생각할래 예! 남연아 작사, 진선미 작곡의 알쏭달쏭 속담 비틀기 들으셨습니다. 가사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이 동요의 작사가님이 아이와 속담 이어 말하기 놀이를 하시던 중에 작사가님이 비 온 뒤에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무지개 뜨지 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노래의 노랫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이 정말 투명하게 드러나는 동요였던 것 같아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한국인 최초로 칼데콧 안어상을 수상한 차호윤 작가님의 작품인 용을 찾아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로로 조금 긴 판형을 가진 표지에는 동양의 용과 소형의 용 사이에서 한 남자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두 마리 용 모두를 만지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표지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 책은 동서양의 용의 차이만큼이나 큰 다양한 문화의 차이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며 스스로의 세계를 확장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응원하는 그림책이었어요.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만 이런 문화의 차이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정의 어린이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 역시 한국에 살면서도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나의 뿌리는 무엇일까 고민하며 자라겠죠. 이런 어린이들에게 너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돼. 이렇게 단편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는 두 가지의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니 남들보다 더 큰 세상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주고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그림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뽀로로 마법의 나라 도실팡팡 지팡이 들고 살짝 손발을 열고 떠나자 상상의 나라로 신나고 즐거운 상상 모두 달콤해 꿈이 팡팡 희망이 팡팡 팝콘처럼 팡팡팡 재미만큼 작아지면 제일 먼저 무얼 해볼까 파란색처럼 하늘을 날면 내 마음 날아올라 무지개 미끄럼타고 파란 나라로 달려가자 파란 나라에서 쑥쑥쑥 자라는 꿈과 희망 거인처럼 커진다면 제일 먼저 무얼 해볼까 물고래처럼 헤엄칠 때면 내 마음 날아올라 뚫린 미끄럼타고 초록나라로 달려가자 초록나라에서 쑥쑥쑥 자라는 꿈과 희망 신나고 즐거운 상상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자 지금이야 상상 시작해볼까 다 함께 떠나자 이상인 작사 조우령 작곡의 상상의 나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열린 어린이 출판사에서 출간된 용을 찾아서를 새로 입고된 신간 그림책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의 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한 권 더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2017년에 출간되었고요. 12띠 우리 문화 상징 그림책에서 용을 찾아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강성은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정인성, 천복주 부부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그림책이에요. 거의 A4 크기 정도의 판형을 가진 그림책 표지에는 아주 전형적인 동양의 용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동양에서는 12띠 중 하나가 용일 정도로 용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녹아들어 있는 상상의 동물이기도 하죠. 이 책에서는 용띠해에 태어난 아이는 도전하기 좋아하는 모험가이자 추진력이 강해서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하는 특성을 가졌다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용띠도 아니고 제 주변에 용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제 조카가 용띠더라고요. 도전하기 좋아하는 모험가라니. 앞으로 자라면서 어떤 모험을 보여줄지 문득 기대가 됩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띠의 특성과 더불어 용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물론 상상 속의 동물이니까 상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우리 같이 용 한번 그려보실래요? 자, 지금부터 빈 종이를 한 장 꺼내보세요. 그리고
연필이나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옆에 어린이가 있다면 같이 해보시면 더욱 재미있으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용을 그려보세요. 우선 얼굴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용의 얼굴은 낙타처럼 생겼다고 해요. 낙타를 떠올려 보면 얼굴이 조금 길쭉하면서 아래쪽이 위쪽보다 좀 더 두툼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셨나요? 그리고 이제 눈을 그려볼게요. 눈은 토끼처럼 생겼다고 해요. 토끼 눈이 어떻게 생겼죠? 맞아요. 땡그랗게 생겼던 것 같아요. 땡그란 토끼 눈을 그리셨다면 그 다음은 콧구멍을 그려보겠습니다. 콧구멍은 돼지처럼 생겼다고 해요. 꿀꿀꿀꿀. 여긴 좀 쉽죠?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이제 용의 귀를 그릴 거예요. 귀는 소처럼 생겼다고 해요. 소의 귀를 떠올려 보면 약간 위아래가 동그스름 하면서도 가로로 길쭉한 나뭇잎 같은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뿔이에요. 이 용의 뿔은 사슴의 뿔 모양을 닮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셨나요?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용의 얼굴은 완성입니다. 지금부터는 용의 몸을 그려볼 거예요. 용의 몸은 방금 그리신 얼굴 아래로 뱀처럼 길쭉한 그 몸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용의 몸에는 잉어 같은 비늘이 잔뜩 달려 있어요. 또 용의 몸에는 4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호랑이 같은 다리에 매의 발톱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아이와 함께 혹은 혼자서 그려보신 용의 모습, 문득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방금 그리신 그 용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셔서 11월 1일까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으로 DM 보내주시면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께 신간 그림책 한 권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용을 찾아라에는 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용의 특성은 무엇인지, 용이 들어간 지명이나 사자성어, 우리 문화 속에서 숨어있는 다양한 용들까지 모두 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정도면 아마도 용 박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담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정보 그림책이긴 하지만 글밥이 많지 않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미취학 어린이들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넘쳐날 때 너나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상상이다
박민지 작사, 김한나 작곡의 엉뚱한 상상 상자, 그리고 이어서 박구슬 작사, 이가희 작곡의 탱탱볼 들으셨습니다. 동요 속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천진난만하게 펼쳐지는 어린이들의 마음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2024년 칼데코상을 수상한 용을 찾아서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용에 대해 더욱 많이 알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지식 정보 그림책인 용을 찾아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동화책 용이 되기 싫은 이무기 꽝철이입니다. 임정진 작가님이 글을 쓰고 이민혜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책이고요. 2017년 주니어 RHK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소설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소설을 쓰신 작가님이 용이 되기 싫은 이무기 꽝철이의 작가 임정진 작가님이세요. 작년에 임정진 작가님의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문득 다시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가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워낙 오래된 책이라 인터넷 서점에서도 절판이고 도서관에서도 없어서 무척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용이 되기 싫은 이무기 꽝철이는요, 약 100쪽가량 되는 동화책인데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처럼 어슬프고 우울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이야기예요. 게다가 어른과 아이에게 동시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꽝철이는 용이 되고 싶지 않은 이상한 이무기입니다. 다들 용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하는데 꽝철이는 놀기만 하고 말썽만 피웁니다. 훈장님은 이 늘 엉뚱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는 꽝철이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훈장님의 눈에는 꽝철이가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아니, 용이 되기만 하면 번개도 부릴 수 있고 천둥도 부릴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꽝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용이 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 용이 되려면 하늘도 날고 천둥 번개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난 그게 정말 무섭단 말이야. 난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좋아. 난 즐겁게 지내는 이무기가 되고 싶어. 그게 다야. 천년을 살지 못 살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이무기로 천년을 즐겁게 살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요즘 저희 집 아이가 딱 이 꽝철이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고 살 거야. 내 인생이잖아. 난 못해도 괜찮아. 그냥 놀고 싶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휴,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제 속이 이 책 속의 훈장님처럼 타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꽝철이는 여기에 촌철살인 아주 일침을 날립니다. 결국 훈장님도 용이 돼보진 못했잖아 라고요. 이 책을 보며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갈 아이에게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라고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기회가 닿지 않거나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게 될까 봐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마음이 지극하면 용이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느냐? 용이 되려다 실패한 이무기들은 실은 마음속으로 용이 되는 것이 무섭거나 용이 되는 게 싫었을지도 몰라. 남들이 모두 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노력은 했지만. 그렇다면 꽝철이는 용이 되었을까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로 아이들의 흥미를 당기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까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게 하는 동화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된 책이라 도서관에서 빌려보셔야 해요. 하지만 절판이 너무나 아쉬울 만큼 좋은 책이라 소개해드립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용과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지명길 작사 김남균 작곡의 피노키오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